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에 보이는 운명학교구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목론을 하다가 강의가 끝나게 되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아쉬웠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강의실에 와서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제 간목론에 이어서 을목론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천간의 조화로운 조합을 찾아보다 보면 아주 기초, 이건 정말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래서 기초만 알고 넘어가시고 나중에는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정말 기초적인 간목, 을목 뭐 이렇게 십천간을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윤조 천간론,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윤조의 천간론, 이렇게 해서 꼭 공부를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목의 성정, 을목의 성정, 이렇게 미리 단일화된 문제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의 유기적인 관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을목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해야 했나요? 을목, 자, 간목은 커다란 그 소나무 같은 존재라면 물상론적으로 그래요. 을목은 자, 생긴 모습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 같은 이렇게 그런 모습이나 또 자연적인 거에서 찾으면 풀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간목이 커다란 동양목적인 걸 한다면 을목은 이렇게 예쁜 꽃 같은, 또 잡초 같은, 또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풀 같은 이런 상징을 갖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물상론적으로 일부러 찾아보려고 하니 그렇게 말할 뿐이지, 을목이 어찌 뭐 그렇게만 말할 수 있겠어요. 다양한 기운을 뜻해요. 을목의 기운. 그렇게 눈으로 보면, 이렇게 물상론으로 굳이 펼치자 보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 속에는 기의 흐름은 아주 수많은 변화를 갖게 되죠. 특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무에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요게 바로 요렇게 요런 게 바로 을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린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주요 쾌로 따지면 손이풍이라고 해요. 손. 자, 건곤감리, 손간감곤. 갑자기 그 단어가 왜 생각 안 나지? 멀쩡한 단어가, 그죠? 이럴 때 손이 풍에 속하는 거예요. 바람풍자 있죠? 이렇게 되는 바람풍자.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꽃잎을 흔든다. 그래서 얘는 그 바람 따라 흔들린다. 이런 게 바로 주역의 그 단어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을목이 간목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죠. 을목이 간목을 만나면 이렇게 커다란 나무에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등나무 넝쿨 같은 거, 이런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등라개갑, 을목과 간목이 천간에 같이 있으면 을목이 간목을 반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딩동댕 좋은 거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을목이 을목을 천간에서 둘이 만났을 때는요, 너무 숲이 우거져? 그러니까 칡넝쿨이 서로 이렇게 꼬아서 같이 넘어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불안전함, 이런 걸 가져올 수도 있어요. 혼자 피었을 때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 같이 피면 더 아름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꽃밭이 지천에 널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을 수는 있지만 자기네들끼리는 굉장히 경쟁력이 강하겠죠. 을목이 또 자기에게 비견이에요. 비견을 가지니까 굉장히 그런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러니까 세모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다음 을목은 병화가 있으면 태양이 번쩍 떠주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태양이 떴을 때의 작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달라요. 이 을목이 하나밖에 없을 때 병화가 너무 심하게
목생화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설기를 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설기가 너무 강할 때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 전체를 봐야만 하는데 이럴 때 을목과 병화와 가끔 개수가 좀 거리를 두고 떠줬다면, 그죠? 병화 바로 옆에 있다면, 자, 이 병화와 개수가 반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지에 떠 있고 이게 시주에 떠 있다면 또 달라지겠죠. 이렇게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을과 병이 만났을 땐 나쁘지 않겠다. 근데 을과 정이 있을 때는, 자, 만약에 겨울의 을목이에요. 예를 들면 겨울의 을목이면 정화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딸기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을 때 딸기 농사 지으면 잘 짓잖아요. 그런 역할을 만들어줄 수 있다. 자, 그 다음 을목이 무토를 만났을 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무토는요, 커다란 산의 의미예요. 커다란 산의 상징인데 고독하겠죠. 커다란 산에 만약에 할미꽃 하나 펴 있어요. 그러면 좀 고독한 물상론을 갖게 되겠다. 이렇게 쉽게 물상론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의 흐름 자체는 또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좀 지우고 갈게요. 지웠어요. 을목이 기토를 만날 때는요, 자, 목극토를 하고 싶어 해요. 재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편재성을 갖게 되는데, 자, 그러면 넓은 밭에 을목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다면 꽤 조화로울 수 있는 상징을 가질 수 있죠.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을경합을 이룰 수 있어요. 자, 여기 커다란 바위에 외로운 바위가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예쁜 그걸 뭐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할까? 이끼 같은 것도, 물이끼? 아니면 예쁜 꽃이 이렇게 감고 돈다면 좋은 물상론이 될 수 있겠죠. 을경합도 좋은 합을 이룰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을신충은 아주 이렇게 작은 바위에 얘를 휘감고 다닌다면 얘가 제 역할을 못 해주겠죠. 얘는 평관의 의미를 갖거든요. 을신충은 금극목을 해주고 싶어요. 자, 얘는 목극토를 해주고 싶은 거와 달리 금극목을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성질을 갖게 돼요. 근데 얘는 아주 작은 풀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아주 작은 예리한 면도칼 같은, 칼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럼 얘가 이렇게 탁 쳐주는 역할을 하면, 자, 을목의 꽃이 잘린다, 이런 상징을 가져서 그래요. 정관과 평관의 역할이 다른 거죠. 정관을 만났을 때 합을 두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을경합금 같은 경우는 특히 여자가 을목일 때 남자가 경금이라면 참 조화로운 이렇게 합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청관론에서는요, 합평충파해보다는요 이렇게 생극재화를 더 많이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을목이 임수를 만나면 커다란 바다에 을목이 홀로 떠 있으니까 외로운 연꽃 같은 이런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런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을과 개수, 여기에 병화가 떠 있다면 다른 현상이 벌어져요. 을목과 개수로만 개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비 내리는 날에 꽃이 활짝 피지 못하는 이런 단점이 또 생기게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청관론으로만 보여주었어요. 이제 양생지목을 보여드릴게요. 자, 목의 쓰임새를 생화시켜준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을목이에요. 간목과 을목이 있어요. 이럴 때 을목에게 병화가 목생화를 시켜서 개수가 해주면 딱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에게는 병화와 개수가 이렇게 꼭 필요한 자기네들끼리의 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천상삼기는 간무경, 지하삼기는 을병정. 이거 기억나시죠? 자, 을목에게 병화가 잘 떠있고 정화까지 있는데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개수까지 이렇게 온다면 이렇게 되는 이런 구조 아이들이, 자, 을목이 있는 사주들이 꼭 봐두면 좋은
그러면 나는 양생지목이구나.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 강의는 간목론과 같이 보셔서 간목은 이런 상징, 의목은 이런 상징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갑을목을 올려드리고요. 내일 또 병화와 정화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천간론만 잘 알아도 사주가 한눈에 보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그 지지의 수많은 오묘한 변화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천간론만으로도 재미있게 사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공부 자료가 될 수 있길 바랄게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